감성소낙입니다. 채권 발생과 회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채권 발생과 회수 순서 중에서 계약서 작성,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강제 집행까지 이렇게 6가지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은 지난 시간에 했고, 이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 법적 조치를 하는 모든 법적 조치의 시작은 내용 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또는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 이 내용 증명으로 빌려간 돈을 그 지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내용 증명이란 무엇인가? 내용 증명은 우편을 발송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제도인데, 누가 증명해 주느냐? 우체국이. 우체국이 증명해 줘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거나 그 내용과 일자가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는 그때 이용하면 아주 유리합니다. 네, 실무에서는 주로 뭐 채권 채무 관계,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 관계의 증거를 남기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안 갚을 때 빨리 갚아라고 촉촉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됩니다. 자,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A4 용지에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합니다. 뭐 횡설수설 쓰면 안 되고, 작성할 때도 뭐뭐함, 뭐 매월 며칠 돈을 빌려줌, 매월 며칠 뭐 갚기로 함, 매월 며칠 뭐함,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면 안 되고 서술형으로 써야 돼요. 육하 원칙 서술형으로 쭉 문장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쓸 때는 한글로 명료하게 작성을 하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뭐 어제 포카를 치는데 뭐 노름빚을 달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매매 대금을 달라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쓰시면 안 돼요. 요거는 그런 내용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선량한 분석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문서는 세부를 작성하는데 내용 문서 앞부분이나 끝부분에는 수취인과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송인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뭐 근데 도장을 찍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근데 상대편이 인정 못하겠다고 했을 때 또 법원을 통해서 또 인정받아야 되는 또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발송할 때 애초에 그냥 도장을 찍어서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원칙이죠. 그리고 원칙으로는 어, 뭐 내용 증명을 한 장짜리를 보낼 때는 한 장, 복사본 두 부해서 이렇게 세 부를 보내게 되는데, 세 부를 만들면 되는데, 이게 한 부가 한 장이 아니라 이게 두 장, 세 장이 되는 경우, 이때는 앞에 장을 딱 접어가지고 앞장과 뒷장 그 접힌 부분에다가 간인을 찍습니다. 간인을 찍어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원칙은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작성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우체국 가면 우체국 직원들이 그 내용 증명 찍는 도장 있죠. 요렇게 생긴 망치처럼 생긴 그 도장 탁 찍는 게 있는데 그걸로 간인을 찍어주긴 합니다. 그래서 뭐 찍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뭐 하여간 원칙은 간인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내용 증명의 내용으로는 제일 먼저 발신인, 수신인 각 주소를 기재를 하고 처음에 이렇게 기재를 하고, 두 번째는 간단한 인사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인사말 있죠. 뭐 기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는 뭐 기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인사말을 보통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 체결 내용을 기재를 하죠. 세 번째는 그렇게 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뭐
본인은 기아와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빌려준 금액은 언제 지급키로 계약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사실관계를 줬고요. 네 번째, 원래 지급한 계약상 날짜가 언제였는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매월 며칠까지 원금 얼마와 이자 몇 프로를 지급해라 라고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달라라고 이야기만 했죠. 그러면 다섯 번째, 이행을 안 했을 때 내가 달라라고 지정한 날까지 얼마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의법 조치를,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행 안 했을 때, 그게 다섯 번째 미이행 조치를 기재하시면 이 하나의 내용 증명 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되고요. 이제 발송하러 가야 되겠죠. 발송하러 가면 원본 한 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두 개를 합니다. 그러면 세 부가 되죠. 이걸 들고 가면 돼요. 접수 창구에 제출을 하면 그 우체국 접수 창구에서는 내용 증명 세부에 대한 각각의 직은을 찍어서 증명 절차가 끝나면 그 스티커도 붙이고 막 이러면 끝나면 원본을 상대방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원본 한 부와 사본 한 부를 이렇게 쭉 내줍니다. 그리고 봉투도 같이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원본을 넣어서 풀 붙여서 다시 넣어주면 그걸로 보내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내가 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걸 내가 다시 돌려받는 용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내용에 적혀 있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그리고 성명은 봉투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어떨 때 좀 차이가 있냐면은 실무에서 회사에서 내용 증명 보낼 때 보면 공문 양식에 뭐 발송인하고 수신이 다 들어가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그 제일 밑에 뭐 주식회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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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뭐 이렇게 해서 도장 딱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제가 실무상 했을 때 10개 중에 세 군데에서는 양식이 안 맞다고 발송을 안 해주는 거예요. 봤더니 주소하고 같이 기재를 해라. 아니 무슨 소리냐, 이게 한 장에 다 어디에든지 다 들어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다른 규정을 가져와서 어? 이건 안 된다, 따로 한꺼번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 된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30%는 안 보내주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배치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그 규정집 있죠. 그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좀 안 보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다른 우체국하면 보내줘요. 70%는 그냥 보내줘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 번 진짜 많이 싸우면서 발송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상 하여튼 한 30%는 그렇게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내용 증명 보내고 환불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이걸 분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죠. 이 언제 무슨 내용을 언제 보냈다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냈던 걸 세 부를 가져가고 한 부는 보내고 한 부는 내가 가져오고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는 겁니다. 이 우체국은 이거를 3년 동안 보관해 놔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증명을 발송했을 때 받은 그 영수증 있죠. 그 영수증을 가져와서 그 등기번호 그걸 가져가서 보여주면 3년 동안은 내가 가서 그걸 복사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영수증 보내자마자 사진 찍어서 남겨놓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증명의 보냈던 내용 증명의 기능이 또 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 보내는 내용 증명은 내용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실히 하는 방법으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내용 증명이 탁 왔다. 그럼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이거 무슨 뭐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 공문이 뭐 내용 증명이 왔어? 이러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빨리 갚아야 되나? 막 이런 압박감을 주게 되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청구서 발송,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빨리 갚아라고 보내는 청구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내용 증명은 확정일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채권 양도 통지, 이것도 내용 증명으로 보내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잖아요. 만약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한다라든지 이런 반드시 필요한 것들,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들은 이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가 우리가 뭐 월세나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증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